안녕하세요. 제재 언니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SEO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SEO 작업은 뭐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IT 쪽으로 좀 취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IT 분야에 좀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SEO 작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업무상에서도 이제 루틴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SEO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제가 관리하거나 또는 만들어내는 웹사이트가 상위 검색 단계에 잘 노출이 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의 알뜰값을 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메타 타이틀을 넣어서 이 웹사이트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SEO 작업 중에서는 이제 H 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푸터 쪽에 정보를 넣어서 SEO 작업에 좀 영향도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한 예시를 스타벅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스타벅스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스타벅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뭐 기본적인 걸로 이 헤더 영역에 스타벅스의 고유 아이콘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B 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단 키비주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신메뉴들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스타벅스 리워드 같은 그 안내 섹션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블렌드가 신규로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안내하는 섹션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저브 관련해서 또 지금 컨텐츠 세션이 나와져 있고, 그 아래에는 스타벅스의 다양한 메뉴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톤앤 매너에 맞게 잘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밀고 있는 신메뉴 같은 것들 좀 비주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폰트도 좀 적당하게 잘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SEO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려면 F12 단축키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검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게 돼요. 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웹사이트의 개발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메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엘레멘트라고 해서 요소적인 부분이 좀 나와져 있고, 이 외에 뭐 소스라든지 뭐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웹사이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정보는 좀 얻을 수가 있고, 그 웹사이트 특징에 따라서 또는 기업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이 구조에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부분은 좀 꽁꽁 숨어 있어서 소스를 까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다 100% 알진 못하겠지만 이런 개발자 도구에 나타나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대략적인 특성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EO 작업은 제가 좀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작업은 있지만 두 가지는 항상 좀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이미지마다 알뜰값을 넣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메타 값을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웹사이트의 헤드 영역에 보통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그 헤드 영역이랑 바디 영역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헤드 영역 부분에서
이제 메타 값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헤드 영역 쪽에서도 위쪽에 나타나져 있고요. 이 메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키워드,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의 설명 문구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 프로퍼티 타입이 웹사이트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타이틀은 스타벅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L은 starbucks.co.kr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써져 있는 이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웹사이트 설명 문구인데, 스타벅스는 이제 진짜 단순하게 스타벅스로만 노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이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브랜드 명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그 두 번째 하단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디에 노출이 되냐면 여기 그 웹사이트 위쪽에 상단에 있는 탭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가 여기 위쪽에 있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예시로 제제 언니의 스타벅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탭 명에도 제제 언니의 스타벅스 라고 바뀌게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도 요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로컬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타 정보들을 입력하는 게 SEO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이 스타벅스의 웹사이트를 이제 크롤링 한다고 하는데요. 그 크롤링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웹사이트 정보를 잘 노출시켜주고 검색에 있어서도 최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다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캐노니컬 태그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넣어 놓기는 해요. 근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글 쪽에서는 그 검색 엔진상에 이 키워드는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온 상태라 요즘에는 좀 제외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제 옛날에 지어진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좀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SEO 작업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지 알뜰 값을 넣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개발자 도구를 닫고 보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마다 텍스트랑 이미지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에 있는 키 비주얼만 하더라도 총 5개의 음료 메뉴들이 나와져 있고 캐모마일 릴렉서, 뭐 스타벅스 딸기 라떼 이런 식의 메뉴명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블렌드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나 텍스트가 겹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딸기 라떼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캐모마일 릴렉서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 텍스트로도 보여서 알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그 검색 엔진 로봇을 볼 때는 이 이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봇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또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에 설명 문구나 아니면 단어를 넣어서 로봇이 이 이미지는 스타벅스 딸기 라떼예요 라고 읽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특정 이미지, 그 스타벅스 딸기 라떼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검사를 좀 누르게 되면요, 그 개발자 도구에 해당 이미지에 대한 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에 대한 그 이미지 주소는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PNG 이미지 파일로 되어져 있죠. JPG보다 고상도의 파일이고요. 이렇게 그 컨텐츠 소스는 그
이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뒤에 그 이미지 태그 안에 alt 태그가 뒤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그 SEO 작업에 해당이 되는 alt 값을 넣는 작업입니다. 그 스타벅스 딸기 라떼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로봇이 이 이미지가 뭔지는 읽을 수가 없지만 이 alt 값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스타벅스 딸기 라떼다 라고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메뉴 같은 거를 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콜드브루 메뉴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체 콜드브루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돌체 콜드브루를 그 우클릭하고 검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돌체 콜드브루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이미지가 어떤 alt 값을 가지는지 바로 돌체 콜드브루라는 alt 값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재 언니의 돌체 콜드브루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게 웹사이트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저는 이 alt 값에 제재 언니의 콜드브루라고 적었지만 실제 프론트 단에 나와져 있는 메뉴 구성상은 이 제재 언니의 돌체 콜드브루가 반영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alt 값은 그 소스상에서만 보여지는 문구이고 실제 프론트 단에서는 이 메뉴를 구성하는 명은 별도로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이 alt 값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프론트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 로봇 엔진이 이제 이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거나 할 때 이 alt 값을 보고 이 이미지는 이 값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검색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돌체 콜드브루라고 썼을 때 요 관련 검색어가 노출이 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